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휴일이지만은 짧게 비트코인 관련된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된 동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쯤 해가지고 멕시코 쪽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법안을 작성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멕시코 의회 상원 소속인 인디라 캠피스 의원이 이번에 공식적으로다가 멕시코 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법안의 소개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멕시코 인구의 56%가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68%는 금융 관련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가지고 대출 등 금융 거래에서 완전한 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상태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인터넷과 스마트폰 하나 정도는 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통해 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그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등등도 활용하게 된다라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금융 서비스, 은행 관련된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으리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멕시코 중앙은행 쪽에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미워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2022년도 1분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미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 혹은 방문을 받은 국가는 바로 엘살바도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파워가 아니겠느냐라고 비트코인 아카이브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이 아니었으면 그 범죄 많고 살벌한 나라에 사람들이 다녀갈 이유가 없겠죠. 이어서 얼마 전에 큰 덤핑이 나왔었던 캐나다의 현물 비트코인 ETF죠. 펄포스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크게 매도가 나온 후에 아직까지도 딱히 수요가 없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비트코인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의 심리 상태가 많이 위축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아직 끝날 기미가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덜덜 떠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난 것들은 고래다. 고래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쳐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3위 고래는 어제만 해도 186개 비트코인을 마치 새우깡 사듯이 사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라고 하고요. 자, 그 외에도 거래소들을 제외하고 가장 큰 고래 같은 경우 지난 6월에만 비트코인 무려 3,529개를 사서 쟁였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모습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고 기대를 해보기도 하는데요. 자, 고래들은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바닥을 찍었다라고 확신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하지만은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분할적으로다가 매수를 해주는 것, 그리고 남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매수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투자를 좀 아는 녀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자금적인 여력도 많겠지만 말이죠. 자, 다음은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하락과 함께 영원히 메꿔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었던 이 낮은 가격대의 비트코인 CME 갭들이 메꿔졌다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 가격 하락, 그 하락과 함께 지난 2020년도 12월 11일, 14일 사이에 있었던 CME 갭이 메꿔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있었던 요놈이 이번에 메꿔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보시면 최근에 29,000달러대 그리고 35,000달러대에 새로운 갭들이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과연 이것을 매꾸로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기억하는 바로 CME 갭이 밑에 가격대에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 9,000달러 이런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까지는 내려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달러 인덱스, 달러 강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피터 브렌트는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달러가 이 강력한 창을 뚫고 대가리를 들이밀어버렸다. 그래서 더욱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대가리를 들이밀었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브레이크아웃 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다가 고개 빼꼼 내밀고 다시 기어 내려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가짜 돌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만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달러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곤란하죠. 곤란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의 지속적인 강세는 좀 멈춰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최근에 미국의 10년 국채가 확 떨어졌죠. 이것을 보고 많은 시장 전문가들은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무래도 연준이 이거를 산 것 같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연준도 나름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 10년물 국채가 그 정도로 떨어지려면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자금력을 가진 기관이 어디 있겠느냐? 연준밖에 없다 이거겠죠.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하방을 예측한 분석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뒤집어 보니까 컵앤핸들이 보여주고 있다더라. 컵앤핸들이 이제 상방, 그러니까 하방으로 브레이크아웃 하게 되면은 목표가는 16,000달러가 될 수 있다. 16,000달러대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질 기술적인 차트가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딱 봐도 추세 전환의 기미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다가 떠올 것인데 14,000달러까지 보고 있는 로만이라는 분석가, 앞선 차트 같은 경우는 알파 ABC라는 분석가의 차트였는데요. 16,000달러대의 지지선 그리고 13,000에서 4,000달러 사이에 지지선이 있다라는 것을 분석가는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6,000달러대 하나, 13,000달러대 하나 이런 식으로다가 지지 구간이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혹은 2차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다들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반대로 반등을 해버리는 것이 비트코인. 일명 비트코인의 청개구리 권법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요. 자, 과연 비트코인이 이번에 바닥을 찍었을 것인가? 아니면은 지하실을 파고 새로운 인테리어를 확장하게 될 것인가? 사실상 지금 추가적인 하락으로 의견들이 기울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고레드 같은 경우는 살살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그나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추가적인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뉴 햄스터가 아니라 햄프셔주죠. 햄프셔주가 암호화폐 지원 법안을 공식적으로다가 발효했다라고 합니다. 주지사의 서명이 떨어졌다라는 것인데요. 해당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의원은 이야기하기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은 일자리 창출에 큰 기회를 지지하며 제공하며 이러한 기술에 대한 지원은 뉴 햄프셔주가 업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업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힘든 시간을 거쳐서 더욱더 성숙하게 돌아올 것임을 믿기에 하락장 때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음으로는 FTX 거래소 최근에 블록파이를 사들였죠. 블록파이에 의해서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을 한번 인수를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돈이 넘쳐나니까 이것저것 지금 이제 신나게 쇼핑을 하고 있는 FTX 거래소. 자, 반면에 3에로우즈 캐피털이 아니라 개털됐습니다. 3에로우즈 개털이 돼가지고 버진 아일랜드 법원이 얼마 전에 청산을 명령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냈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은 무너지는 3에로우즈 캐피탈.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인 슈주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이 물건들이라든지 부동산 등등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녀 명의로 3,500만 달러어치의 부동산, 부인 명의로는 2,850만 달러 상당의 신축 부동산, 그리고 외에 다수의 스포츠카들, 예약 중인 요트 등등이 파악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지금 팔기 시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개는 꽁쳐놓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팔게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는 셀시우스에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셀시우스가 그들의 청산 가격을 12,243달러까지 낮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시우스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빚을 갚아가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셀시우스 12,243달러, 세력들이 여기까지 가격을 내려가지고 청산을 시켜버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 코인플렉스에 의해서 문제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또 다른 거래소 보이저 디지털이 고객들의 암호화폐 거래 입출금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시장 상황 핑계를 대면서 일시적으로다가 거래를 막았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3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서 지금 문제가 커져가고 있는 중이죠. 거래소들이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모든 자산을 최대한 자신들의 개인 지갑에 옮겨서 보관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보이저 디지털이 마지막이 될 것인가? 자, 사실 얼마 전에 FTX의 CEO인 SBF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다른 거래소들도 대차대조표에 구멍이 뚫린 것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보이저 디지털이었었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문제의 거래소로 떠오르고 있는 거래소가 있는데 바로 큐코인입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커뮤니티 멤버들은 큐코인에서 하루빨리 자산들을 전부 다 빼낼 것을 사람들에게 권유를 했는데요. 큐코인의 CEO는 최근 나와가지고 뭔 개소리냐, 우리는 파산할 이유가 없다. 우리 거래소는 루나나 3에로즈 캐피탈, 바벨 파이낸스 등등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출금을 중단할 계획도 없으며 모든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자금 조달도 겁나게 많이 받았다. 여전히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큐코인은 100% 안전하다라는 것인가? 근데 셀시어스 같은 경우도 출금 중단하기 전에 며칠 전에 이런 식으로 의혹이 불거졌었고 CEO가 직접 나와가지고 헛소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금 중단이 발생을 해버렸죠. 그리고 이어서 해당 CEO의 이 발언이 나온 후에 한 커뮤니티 멤버는 큐코인 내에 있는 비트코인 개수를 한번 살펴봤는데 341개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빨리빨리 돈을 빼라, 출금을 하라라고 여기저기에서 경고의 음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보이저 디지털에 의해서 또 다른 거래소가 출금 중단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암호화폐 업계 위기감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좀 장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개인 지갑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가 9월 1일자로 그들의 스테이블 코인 및 지갑 프로젝트였었던 월렛 노비를 종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리브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DM, 노비까지 결국 쥐지를 치고 마는 마크 저커버그, 그래도 겁나 부자죠. 나는 그냥 내 걱정이나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 다 함께 힘내실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올라온 정보들이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시켜주기 부탁을 꼭꼭 드립니다.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신다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고요. 좋아요도 덤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평안한 주말을 기원하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